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날씨 상황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또한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데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하락이 이어지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그리 좋지 않은 소식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최근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유하며 규제적으로도 정비가 되어가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의회 암호화폐 공청회 전면 금지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의회 위원회가 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다수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하고 제목하고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을 보니 전면 금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하다는 내용이죠. 제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내용 일단 더 보자면 위원회 위원들과 현지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이 함께 모인 이날 회의에서 다수 참석자는 규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다만 규제 부처가 어디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는 투자자 자금 안전에 대한 위협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의 자얀트 신하 의원의 경우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잘못 이해해서 인도 내에서 예전처럼 다시 한번 전면 금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규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내린다고 했던 인도 내에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이죠. 10월 말 당시 인도의 재무부 측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금지보다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용 사례에 따라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인도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를 가장 싫어하는 국가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저와 같은 국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5월 당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폐쇄와 거래소도 차단하는 등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비추었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의 채굴 사업을 도태 산업으로 이제 지정하기에 이르렀었는데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회복하며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발개위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하면 안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특수한 가상의 상품이다.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법정화폐와 환전되지 않는다. 법적 강제성도 띠지 않는다. 실제 의미로의 화폐가 아니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발개위는 이제 가상화폐 채굴 행위 적발 시 징벌적 전기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 단기간에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앞서 나온 인도와 같이 은행들 암호화폐 거래터라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번 연도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의 경우는 금액적으로만 보았을 때 수천조에 가까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기조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비체인의 경우는 중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을 뿐 아니라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웨이보에도 암호화폐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등 조금씩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중국 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던 유명인들의 후회한다라는 발언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우는 짐 로저스이죠. 이 짐 로저스의 경우는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며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생각을 바꿀 줄 알며 비트코인을 더 사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너무 일찍 팔아 후회한다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물에게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 비트코인 너무 일찍 팔았다 판단착오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너무 일찍 팔았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폭락 당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2020년 말 19,000달러에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이제 행동상의 실수로 인해 언제 팔아야 할지를 잘못 판단했다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날 비트코인 투자자를 근본주의자,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전문 투자가 그리고 단기 투기꾼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 있는 투기꾼들이 사라져야 다시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두 분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파괴적인 힘을 가졌으며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단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인물입니다. 정확히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였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8년 당시 도달했던 전고점 2만 달러를 넘기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매도 결정을 내린 것이겠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쉼없는 하락세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나 찾아왔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찾아왔었으며 지난 9월에도 똑같이 찾아왔었죠.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쉼없이 상승하는 장을 더욱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겠죠. 현재 저 또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가격의 하락이 무섭고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는 아무리 오래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눈앞에서 투자한 자산의 10%가 넘게 빠지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하락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었죠. 이러한 하락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 해오던 것처럼 내가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는지 암호화폐 시장의 근간을 흔들 만한 소식이 나왔는지 확인 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죠. 현재의 하락에 당연히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이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볼 때면 답답하죠. 그 누가 안 답답할까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면서 자산이 뭐 5배, 10배, 20배 증가해서 뭐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멋진 차 사고 멋진 집 사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 답답하실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번 하락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의 하락에 그냥 답답함을 넘어 만약 두려움까지 엄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투자 철학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또한 만약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하락에 두려움
두려워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단기적인 투기용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스템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밥을 먹듯 투자도 항상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카지노에 간 것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 즉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시길 바라며 자산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투자라는 것을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번 하락처럼 두 자릿수 단위로 하락하면 마치 땅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에 비일비재한 일이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위험은 가격의 하락이 위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진정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를 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시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투자 철학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현재 가격의 하락 속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떠한 데이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 비트코인 하락 후 저가 매수 수요 진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7%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던 트레이더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센티멘트는 전형적으로 반등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펀더멘탈이 확실한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경험도 중요한 측면인데, 여러분들은 일반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큰 경험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게임처럼 능력치로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이죠, 이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섭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서 금지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안들이 나오지 않으며 시간만 보내던 와중에 드디어 입법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 거래 안정성 보호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에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 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원 센터장의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우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방향성 자체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 특히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이제 대한민국 내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수의 증가로 인하여 도박과 투기가 아닌 금융시장의 일부로 보는 시선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이제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과세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동시에 압박을 줌으로써 1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무작정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규제안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대가 변하고 자산이 변한다고 해도 모든 투자의 근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바로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군은 결국에는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가격만을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본 투자자들 중에는 가격을 맞추며 변동성을 이기려 했던 투자자들은 없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며 시대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다가왔었죠. 전설적인 수익률을 내며 화려하게 은퇴한 유명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인데요. 이 피터 린치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마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투기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낭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하락에 일일비하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